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자, 오늘은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최근에 서훈국정원장과 심야에 4시간 20분 동안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죠. 이혹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과연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국정원장과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출입을 하면서 썼던 책이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먼저 첫 장에 쓴 인물이 양정철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행정부의 상전이다. 행정부보다 아무리 급수가 낮아도 청와대 비서실의 힘이 최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양정철 이야기를 제일 처음 했었습니다. 당시 양정철 지금 원장은 그때 청와대의 홍보기획비서관이었습니다. 홍보기획비서관인데 그때 유진용 문화관광부 차관, 박근혜 정부 때 문광부 장관도 했죠. 유진용 차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번에 아리랑TV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방송국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인사를 간여를 합니다. 아리랑TV 부사장에는 김모 씨를 앉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모 씨는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 출신입니다. 김모 씨를 앉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진용 차관이 이것은 그 사람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양정철 비서관이 이것은 200만 홍보 수석과도 다 이야기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진용 차관이 그때 문광부가 어쨌든 임명권자였으니까 유진용 차관하고 통화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진용 차관이 또 이런 짓을 더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나를 자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비서관이 배째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배째해 드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유진용 차관은 며칠 있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1급 또는 2급 비서관이 차관에게 협박성 말을 하고 이 사람을 인사를 해라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는 잘랐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물론 유진용 당시 차관의 주장에 의한 겁니다. 이 말은 일단은 양정철 그때 비서관은 그것은 소설이다. 그렇게 말해 배째달라 이런 건 소설이다. 그는 단순한 인사협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유진용 차관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렇게까지 했을 일은 없다는 것이 당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 배째해드리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양정철 비서관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주의 구판을 때려치워라. 저주의 구판. 뭐냐면은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더 언론사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 이전 정책, 수도 이전 정책, 행정 수도 만들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자꾸 비판을 하니까 양정철 비서관이 조선, 동아 두 곳을 상대로 해서 저주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권을 저주하고 있다. 저주의 구판을 당장 때려치워라. 이렇게 하는 글을 내부 청와대 브리핑에 올렸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언론의 논조를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브리핑 안에 내부 통신망에 그대로 올려서 비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양정철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 되죠. 제가 몇 차례 소개해 드렸지만은 외곽 조직 일종의 이른바 광흥창 팀이란 걸 만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외곽에서 사람들을 걸어모으고 여러가지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 결과 한 10명 가까운 강릉창팀 멤버들이 청와대 일제히 들어가셨죠. 청와대를 그냥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했을 때 초기에 양정철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뭐 정무수석을 할 것이다, 심지어 비서실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무 직책도 맡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맡지 않았다고 하죠. 본인은 그러면서 뭐 해외로 떠납니다. 해외로 떠나면서 잊혀질 권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 자료도 맡지 않았다고 본인은 이야기했지만은 당시 청와대 주변이나 정치권 주변에서는 임종석 실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임종석 실장, 그러니까 신문 새로 그 친문계를 친문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신친문인 임종석과 구친문인 양정철이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친문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년이 흘러서 다시 양정철 원장,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일성이 민주연구원을 내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참기지 역할, 사람도 수급을 하고 인재 영입도 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이런 일을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민주당 안에서는 민주연구원은 어떤 그 싱크탱크인데 정책을 개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총선 병참기지 역할을 하느냐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양정철은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역할을 확 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원래는 3명이었는데 이것을 5명으로 늘려서 임명을 했죠. 그 5명 중에는 현역 초선 국회의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부원장, 3명으로 부원장으로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는 것이죠. 또 부원장 중에는 백원우 국회의원도 지내고 민정비서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면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지휘를 했다는 백원우 비서관도 가 있습니다. 자, 양정철 원장은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때 제 뒤로 보이는 저쪽 강화문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유시민도 나오고 조국도 나오고 다음 대선에 다 나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유시민 이사장이 내 머리 내가 못 깎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끼리 그 이너서클 안에서 친문 안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죠. 거기서 양정철 원장이 마치 자기 킹메이커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양정철 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또 독대를 했습니다. 중립을 표방하는 국회의장이 여당의 싱크탱크 원장, 또 체급이 한참 차이 나는 한참 어린 정치적 무게가 훨씬 덜한 양정철 원장과 독대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위상이 올라간 거죠. 양정철 원장이. 그래서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번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4시간 20분 동안 심야에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폭탄주를 마시면서 회동을 했다. 이것이 두 사람만의 독대인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일부 언론인이 들어가 있었는지, 또는 처음에는 여러 사람과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국정원
총선에 개입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이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사령탑을 하겠다는 양정철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2년까지는 숨죽이고 있다가 파워게임에서 밀렸는지 어쨌든 간에 숨죽이고 있다가 3년차 되는 시점에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 국회의장 또는 국정원장과도 독대를 하는 그런 위치가 돼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자, 이것을 놓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권력 내부에서 이너서클 안에서 암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맞아서 암투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그 서훈 국정원장과의 한정식집 만남, 이 만남이 과연 특정 언론사의 취재로만 시작이 됐을까? 여권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죠. 경제도 뭐 엉망이고 남북관계도 다 휘청거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부터는 양정철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